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해시킨 면역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앞선 두 개의 영상에선 암 기수별로 암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내용과 암 환자가 좀처럼 살이 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림처럼 암이 분열을 시작해도 성장 속도가 처음 10년간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조직을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아야 암인지 알 수 있는 영기암이 되는데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초음파와 CT, MRI 등으로 발견 가능한 일기암까지 진행되는 데는 대략 10년에서 15년가량 걸립니다. 그런데 일기암 환자가 4기암이 되는데 평균 5년가량 걸리고 4기암 환자가 말기암 판정받는데 8개월, 사망 시까지는 평균 1년가량 소요됩니다. 저는 이번 영상까지 3번에 걸쳐 암의 성장 속도에 관한 내용을 반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암 성장 속도를 알아야 최적화된 치료 방법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0기, 1기, 림프절 전이 없는 2기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세포독성 항암과 표적 항암 치료의 적기는 3기와 4기 암입니다. 반면 면역치료와 면역항암 치료는 0기부터 2기 초에 해당하는 암의 최적이란 생각입니다. 이때가 암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면역치료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항암제의 작용 원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의 효과는 암 사이즈를 줄이는 것입니다. 재발과 전이를 방지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항암 치료의 특성상 암이 빠르게 성장할 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암세포가 성장하지 않는 휴지기엔 항암 치료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항암제가 암세포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천천히 성장할 때라면 항암 치료 효과가 미미합니다. 암세포에게 도달하는 항암제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그림처럼 3기와 4기 암세포가 가장 빨리 자랍니다. 이때가 항암 치료의 적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암 전문병원에서는 1기 암부터 세포독성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1기 암이면 직경 1cm, 무게 1g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증상을 느낄 수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불편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도 아직 암 환자인 게 믿어지지 않을 시점인데 예방적 항암 치료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1기암 수술을 받게 되면 1cm만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큰 크기로 자라냅니다. 2기 초반 암이라면 전이가 확인된 림프절뿐만 아니라 전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주변 림프절까지 모두 제거합니다. 이런 경우를 근치 수술이라 합니다. 암의 뿌리까지 모두 제거하는 근본 치료라는 의미입니다. 1기와 2기 초반 암에서 시행되는 수술이 근치 수술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 전문병원에서는 수술 후 예방적 항암 치료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기암인 경우라도 혈관 신생을 통해 기존 혈관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논문을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혈관 신생을 통해 기존 혈관과 연결이 되면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고 혈관을 통해서 미세전이 위험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이미 혈관을 통해 뿌려졌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선제적인 항암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기암이 되면 암세포는 포도당뿐 아니라 지방산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사실이 최근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암 줄기세포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켰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림프절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영향으로 2기암인 경우 근치수술 이후 항암 치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결정이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엔 아직 암세포와 암줄기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혈관과 연결된 1기암이 4기암이 되는데 5년이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1년 이내에 전이암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혈관을 통해 세포 분열과 성장에 필요한 더 많은 영양분을 무한정 흡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암 환자의 몸에 암 관련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잡아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시기엔 아직 살아있는 면역 시스템을 더 강력하게 지원하는 게 항암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이든 코로나든 면역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과 코로나에 작용하는 면역 시스템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전염병과 비교해 암에 대한 면역이 어떤 이유에서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전파력과 사망률 때문에 각국에선 강제 입원과 이동 금지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한 공급을 받으며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엄청난 속도로 분열했고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로 수천 수만 배 늘어난 바이러스가 불과 1, 2주 만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었고 3, 4주 만에 감염자를 사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놀란 각국의 방역단체는 국민에게 강제로 백신을 접종시켰고 강제 입원과 격리를 시켰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 방식을 사용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몸의 면역력이 없고 적절한 치료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모두 없던 시기에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특정 장기에 영구 장애를 가진 채 살아남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젠 격리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병원이든 자유로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것은 우리 면역체계 내에 코로나에 대한 면역 경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면역과 관련하여 꼭 아셔야 할 지혜는 경험이 없으면 면역 기억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면역 경험이 후천 면역력, 즉 면역 기억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단 후천 면역력, 즉 면역 기억이 생기면 어느 정도 감염병을 제어할 능력이 생깁니다. 이후 재감염이 되어도 선천 면역 세포의 활성화 자극을 받으면 즉시 후천 면역 시스템이 살아나고 병원군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이 발생하는 급선 전염병이 기존의 전염병과 달리 1000만 배 더 무서운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우리 몸이 새 전염병에 대한 면역 경험이 없어서 면역 기억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흑사병도 처음 당하는 것이었기에 전 세계에서 수백 수천만 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를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억이 생겼습니다. 이후엔 변이종이 다시 감염될 수 있지만 그 위험성은 독감 수준일 뿐이며 통제 가능한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한 암세포는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와는 다릅니다. 암은 경험이 없는 급선 전염병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입장에서 볼 때 암세포는 처음 접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이미 암세포에 대한 면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최적의 상태가 아닌 것이죠. 암에 대한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과학자들은 암 관련 면역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면역 관련 유전자 스위치는 뇌에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우리 몸엔 암세포에 대한 면역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암 환자가 할 일은 암 관련 면역 유전자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암의 재발과 전이를 예방한다는 미명하에 세포독성 항암제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 관련 면역 유전자 스위치는 줄줄이 꺼집니다. 결국 모두 스톱 상태가 됩니다. 면역 관련 유전자까지 올 스톱 되었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1기, 2기 암 상태로 발견됐다면 이때는 근치 수술만 하고 해독과 영양 공급 그리고 면역 활성화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치 수술 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일 테니 당장 위험하진 않습니다. 판단을 흐트러뜨리는 공포감이 더 위험합니다. 이때는 항암 치료보다는 암 관련 면역력이 저하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선 암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는 6가지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